먼저 작년도 그 성과를 한 8개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세계적인 도시의 첫걸음을 뛰었다 그럴까요? 2024년, 관악 컨퍼런스 유치했고, 베트남 첫 주석이, 베트남 그 수교 30주년 기념을 하여서 이제 유선을 광주에서 진짜 다양한 그런 문화활동까지 하고 가셨어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게 제가 7월 달에 첫곡 흘러갔을 때의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스레가 뭔지 한번 잠깐 좀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관악 컨퍼런스가 개최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와스대 세계음악협회에서 정부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다 배포가 돼서 내년도에 광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올 것인가, 어느 팀과 개인과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리스트받고 있는데, 그때는 그 속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컨퍼런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대다수는 이제 그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람들만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과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4.8달의 방법입니다. 스파이더라인을 제가 구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년 말이죠. 타당성 조사와 검토가 통과되는 바람에 통과돼서 우리가 이제 그 숨통이 튀었다. 사업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8.5 후반 둘레길이 이제 준공이 돼서 중앙 KBS에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목할 성장이라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우리 순환 도로망은 7개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급한 것부터, 도로가 좀 정체된 급한 부분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상대가 행복한 광주시 만들겠다는 명함 뒤쪽에다가 문구를 했는데요. 그 문구가 어린이에게 꿈을, 청년에게 기회를, 그리고 어른에게 그 복지를 이렇게 테마로 잡아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작년 12월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명시사무관 아동 친화 도시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수명 사업이라든가 또 발굴해야 될 사업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오포에 광주시 어린이 체육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지만 지금 워낙에 호응이 좋아서 예약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앞으로 거점별로 번역별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인인프라 혁신이었습니다. 조합운동장이 그동안에 계속 논란의 중심에만 서 있었지 어떤 성과가 하나씩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3월 정도면 이제 첫 공식을 할 겁니다. 이건 2월 달에 행정 절차가 중앙 행정하고 이제 나눌려 있다 보니까 디베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속도감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작년에 그래도 마무리됐다. 그건 하나의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구청사들이 복합건축물, 또 청소년 시설, 또 어르신 시설, 그리고 복지적,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인복지센터까지 해서 이걸 다 아우르는 그런 복합시설의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계획연도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개가 문제가 그래도 작년에 제가 한 게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취임하면서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시의 현재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40만이 좀 넘었죠? 예상 규모는 1조 3천억 정도. 우리가 이제 공약사항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0개 중에 8.8% 정도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 마지막 연도, 2026년도를 놓고 보면, 인구가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 있다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만 정도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도 한 2조 7천억 정도 해서, 일반 세계가 한 4천억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약사업도 우리가 90개에서 95% 이상을 달성을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매니페스토 본부에 우리가 맞춰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틀을 짜서 만든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2026년이 좀 지나면 이제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가는데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광주의 목표는 크게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로, 그러니까 교육문화도시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동적인 경제도시, 그리고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그리고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입니다. 우리는 8개의 커다란 계획을 짜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먼저 스카이드라이 라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수도 광주 곡선 전철 사업이죠. 지하철 8호선 연장, 경강선 연장, 그리고 GTX 2호선 연장, 예산동역 수도 사업, 광주 노선 체계 개편 및 철도역 거점 환승 체계 구축,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국책 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와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이제 두 시군이라고 하는데, 경남시하고 용인시가 되겠죠. 이제 경남선 연장은 이제 용인시 공약사항이 됐고, 우리가 같이 맞춰서 보기를 맞춰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하고도 잘 협의가 되어 있고, 자문기구도 좀 구성을 하고,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 노선 체계를 이번에 용역으로 가는데, 이 노선 체계 가장 기본적으로 노선별로 우리가 지금 통학버스 지금 아이들의 통학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그 노선별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문 앞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돌거든. 그러면 아침에는 또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4개 역을 들려서 환승 체계까지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호선들이 있는데 목포지역, 은평, 신현지역에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그 역할을 우선 임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의 교통 상황의 효과를 살펴보니까 10년 만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만이었는데 10년 만에 40만이 대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자동차 등록세 수도 보니까 한 9.9% 증가해서 20만, 제가 지난 12월 때는 한 20만 9천 대를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인접시공과의 통과 분류 관련해서 수요도 이제 증가돼서 그런 어떤 이동 차량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규제로 인해서 기획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그 기획개발에서 기반시설을 넣는 부분이 자꾸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 4가지를 잘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자동차 대수가 20만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40년인데 20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 어린이고, 태어난 아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이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쏟아져 나오니까, 또 단순통과 차량, 또 물류 차량, 이게 기본복이 되니까 엄청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중교통 체계를 좀 아주 확고하게 만들어놔야겠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잘 편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단순한 어떤 이동수단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겠죠. 무용지물뿐만이 아니라 도로는 더 막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들을 다 맞춰서 해보려면 저희가 버스 대수도 좀 상당히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서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8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는 잘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뭐 협약 내용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실무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자분들 계시니까 하지만 농시장 같은 경우도 건강선생 연장 문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서두를 신호가 또 있어요. 또 우리는 이제 뭐 여기 근데 3분 여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세부적 사항을 갖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통을 좀 내다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동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향상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청전도로라든가 순환 도로망이 어느 정도 열리고 또 청전도로가 이제 확보가 되면 분산 대책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통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잠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짧아요. 주단이 짧다 보니까 그걸 민재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보면 민자유치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정이 되면 그거는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도로에 대한 공영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민자유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요즘은 상당히 속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과거 우리가 계속 열차 끌려오듯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는 진짜 실제 획화되고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마련된다는 점이 상당히 획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버스가 대중교통을 이제 다른 버스들은 거의 다른 전기차 쪽으로 가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해 여름에 탄소 중립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을 했던 한 사람이고,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서 또 지구온실가스를 저감해서 이제 탄소 중립 실천에 또 좀 기여를 할 수 있겠고, 다음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 이미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형 스마트 기후문화도시입니다. 우리가 기후문화 분야의 공약사항이 규칙되는 22개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 687억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제 공약이 하나 달성이 됐고, 임기부에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때는 지난번에 이제 광주시 관악 컨퍼런스 유치를 한 거, 확정식이고, 이것이 공약을 이제 달성한 거고. 베트남 자회도시는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사관 쪽에서도 그걸 갖다 좀 하자 그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놓고 지금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닥이 잡히면 2월 중으로 실무진들이 먼저 가서 거기서 그런 자미결연에 대한 협약 내용들을 다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제사회를단 형식으로 해서 그 팀을 꾸려서 3월 중순이나 이때쯤에서 지금 베트남식을 방문하고 그때 아마 추석 접근까지도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가장 방점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광주시의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업을 다니면서 기업 탐방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아주 유명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성장 가능성 있는 도시를 되게 거점적으로 좀 해서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뜻에서 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운동장 건립 착공입니다. 이제 건립 착공되면 2026년 2월 정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어요. 준공을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이 행정,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도 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고 경기도도 체육회장에 이제 선출이 돼 있어요. 경기도 체육회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데 2026년도에 경기도 도민체제를 광주시에서 광주시를 유치하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중공 기념으로 해서 경기도민체제를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것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축구장 이용하는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축구에 대해서는 K4 정도는 좀 아주 심도 있게 준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정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기존 송정공 현대 아파트 맞은편에 송정공원에 이제 광주 평생학습관이 이제 걸릴 때는 지금 착공을 하고 지금 바닥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광주시의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의 교육문화 자산이라고 놓고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이번에 이제 위원들 보면 이제 관악 컨퍼런스 유치한 거라든가 베트남 우리가 이제 베트남의 날을 이제 지난번에 선포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의 날이 26년, 그러니까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매년. 그래서 12월 6일 날은, 청사 국비계양대에 베트남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교류 협력 활동하겠죠. 왕래를 하면서, 그래서 그날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행하는, 실질적으로 유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근접해 있는 역사문화 환경적 사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우리는 컨셉은 자연과 역사와 그냥 자연과 역사 문화의 광주시의 자연과 문화 역사 위에 음악을 얹히는 거죠. 그런 지금 테마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어떤 기초가 잘 돼 있어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외국 음악인들도 상당히 좋게 제가 브리핑 가서 할 때 꼽을 눌렀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피겠다. 남은 생각할 때는 자연생태형 역사관광 상품같이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자연형 가치들을 이제는 이제 우리도 어떤 관광 상품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관악 컨퍼런스 그 준비를 갖다 철저히 해야 되고 올해 이게 내년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예요. 5일간 기간인데 그래서 올해 7월달에 그 와스베 본부에서 그 실사단이 나옵니다. 나와서 현장을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거기다 행사 프로그램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와스베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주체는 와스베 주관은 광주시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레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자매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쭉 주석해서 오셨는데 지금도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주석을 만나면 광주 얘기를 하신답니다.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환대 받아서 너무 고마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종합운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가운데 26년 2월입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이제 잘해서 조감도역에 우리가 맞춰서 가면 우리가 광주시가 하나씩 기반 시설들이 광주라는 도대체 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는 저는 미완성된 광주시를
어떻게든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채워나가는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광주만의 특징을 잘 잡아서 만들어내면 그게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광주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인 경제도시, 우리가 경제 분야 9개가 있는데, 또 한 19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공약에 대한 예산 투입입니다. 그래서, 역동 이제 이제 광주역 역세권 지역에 이제 나이스 산업, 이제 이번에 뭐 쇼핑몰, 지식산업센터, 호텔, 다양하게 지금 기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거기 상당히, 아주 활성화된 중심지구다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시가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광주시는 돈은 복합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브랜드 육성, 로컬푸드,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동업농장 앞쪽에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쪽이 이제, 체육공원 쪽으로 그쪽 다 몰아갈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식당가도 있고, 식당 가지고 우리 이제 자연의 친환경, 그런 거죠. 토마토로 활용한 스파게티 파스타 샐러드 그런 거 같이,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안에서 모든 농업 정책들을 또 많이, 발굴하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경제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치유농업,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그거같이 농업 지원단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서술이 알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협소하고, 이동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대체 소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대체 소지 찾고 좀 확대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가장 그래도 어떤 농촌 체험학습형, 그리고 농촌 어메니티 사업까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 있던 필터 토마토, 벌수정해서 필터 토마토가 있잖아요. 올해는 좀 더 토마토 축제가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여러 농가에서 이제 감귤 시험 재배를 우리 이제 농기센터 지원을 받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5개 농가가 지금 성공을 했어요. 제가 또 가보니까, 당도도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팔당 감귤에서 생산되는 팔당 감귤로 상당히 박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지역 특산물들을 개발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인데, 3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인데, 전체 공약도 16개가, 복지가 아무래도 맞겠죠. 그래서 16개 들어가 있고, 예산 규모를 보면 11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또, 저희만의 색을 갖고 있는 부분을 잘 입혀서,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네이버 스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노인복지관도 이제 번역별로, 이제, 하나씩 하는데, 우선 전국권 노인복지관도 번역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 친화도시는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광주시가 20만일 때하고, 10년 전에 20만일 때는 사실 아이들 목소리가 잘 안 나고, 유모차였잖아. 유모차가 별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걸. 근데 지금은 아이들 소리가 나고, 유모차가 많이 보입니다. 이 광주시 인구 비율을 놓고 보면 20대, 30대, 40대가 한 43%대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러스 인구라고 하는데, 경제용어에서. 생산적 인구가 그만큼 낮은 거고. 하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께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는, 2021년도에 담배 소비세가 280억 들어왔어요. 그때 2022년, 작년도 담배 소비세가 300억이 좀 넘었어요. 한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현상이겠죠? 나름대로 추정해서 분석해보면,
이런 젊은 인구들 있죠? 20대, 30대, 40대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제, 이전분들은 담배 태시는 분들, 그 담배를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강원도에서 살고요. 순수 소비세 있는 거 다 아시죠? 저는 강주시가 쓸 수 있는 거. 거기에도 좀 기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지속가능한 도시. 그러니까 이제, 민원실도 상당히 많이 구조도 바꿨죠. 구조도 바꾸고,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작년에 제가 6개월은 시험 단계고, 도시개편 이후에 시험 단계 보고, 올해 2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행정을 갖다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적응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 빨리빨리 처리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인가 해서, 제가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놓고 바로 내일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쉬운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나라의 부분에 대해서 제껴놓고. 그냥 오늘 저녁에는 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바로 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행정 서비스의 간소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2040 이제 복합도시계획도 이제 수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주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방역도시계획이 있고 종합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계획을 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자체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광주가 가장 필요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자연휴양림 조성이 사립정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서 현재 택도 우산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광주시에 맞는 광주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박차를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또 제가 미리 좀 앞서서 좀 설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다음 주는 거의 3개 번역으로 제가 이제 사업번역을 나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목표가 동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지역은 정부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소월, 본점, 도청은 이제 산업, 관광, 별도하고, 그리고 남쪽, 북쪽, 남한산성면은 어떤 여가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젠다를, 지금 준비자치위원회에다 아젠다를 제가 지금 남쪽학수, 남한산성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 증가 계획을 아젠다로 선언을 했어요. 준비자치위원회.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조 맞춰서 거기 어떤 기반시설, 주민 편의시설 피해를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에 일단은 규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그러니까 규제 푸는 거를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푸는 건 푸는 대로 가지만 거기에 피해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아주 좀 활발한 그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이 쾌촌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저희가 아주 잘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평시에는 직장이 서울도 있고 서울도 있고 용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평시에는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 남종, 남한산성, 쾌촌 가서 제가 거기 이제 캠핑이나 캠핑되는 것들도 계획하는 게 있어요. 휴식 공간을 갖다가 휴식을 하다가 일단 시내에 들어와서 쇼핑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주평 도시를 만드는데도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목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규제 개혁 이런 말을 좀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 기준지방부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노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좀 풀으려고 해요. 시 자체적으로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푼다고 공사가 아니잖아요. 풀었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직접
좀 만드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자유롭게 풀대, 안전장치를 통해서 계획 개발을 유도하는. 그래서 광주시 전체에 지금 허가가 들어오거나 큰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나 허가가 들어올 때는 공공기업은 시의 촉조를 해주는 그런 행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시에서 어떤 행정 편의성을 좀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상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하나씩 발굴해 내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계속 주제를 정비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토끼죠. 제세 토끼죠. 빵 토끼가 아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도시 발전. 주제를 정비하면서 제가 강주만에 맞는 그런 이제 도시 구조를 아까 그랬잖아요. 도시 구조의 완성도를 제가 높여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50만 자격 도시에 그냥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런 선대를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제가 다 품에 안아야죠. 근데 제가 왜 그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지금 품 안에 안는다고 했을까요? 제가 토끼집입니다. 제가 토끼집에서 원래 또 토끼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회사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딱 검은 토끼가요? 하얀 토끼가요? 그래서 이런 두 개, 어떤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을 잘 하나로 연결해서 풀어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했어요, 세 가지. 스피드하고, 수고하는 사업 진행을 해나가겠다. 일처리는 좀 스마트하게 좀 하겠다. 액티비티, 리스트러닝 해서 이제, 현장의 서류를 가까이, 좀, 길을 좀 더 세워서 듣겠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비상용 교사님, 가수공무원들도 좀 그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받을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꺼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1,600여 공직자가 아주 총 매진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홍보해 주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홍보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채식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채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